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호재가 끝이 난 건지 뉴욕 증시가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금리 인하 서두를 것 없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시장을 억눌렀죠. 이런 와중에 글로벌 증시에 한참 뒤처진 국내 증시는 과연 내년에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상무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상무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이후에 승리 이후에 파죽지세를 보인 뉴욕 증시에 조금 찬물을 끼얹은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뭐 트럼프 랠리는 이제 끝이 난 겁니까 벌써? 뭐 그렇게 보기는 아직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모든 정책이라는 게 네. 결국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의도치 않았던 부정적인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관세라든지 또 미국 투자자들이 흥분했던 감세 같은 그런 정책들이 결국은 이제 연준의 어떤 향후의 어떤 금리 인하 경로에 좀 변화를 주지 않겠는가라는 어떤 걱정들을 좀 해온 게 이제 연준 의장의 입을 통해서 확인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주가가 더 세게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라는 식으로 좀 해석이 좀 된 걸로 좀 보여지는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트럼프 랠리 또는 뭐 트럼프 어떤 정책의 어떤 수혜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의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예. 거의 지난 주말에는 4.5%까지 4.5%까지. 다시 올라섰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담들이 어쨌든 분명히 주식시장에 또 부담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예상이 되는 아까 수혜 긍정적인 효과는 뭔가 미 제조업을 좀 부양시킬 것이다. 세금을 깎아줘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조금 작용된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부정적인 효과는 그래 그런 정책을 할 경우 금리가 오를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경로를 거쳐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 미국이 이제 재정 적자를 많이 쓰고 인플레를 재정 적자를 많이 쓰고 감세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소득이 높아지잖아요. 예. 그리고 뭐 이민 정책들로 인해서 뭐 이제 뭐 멕시코의 불법 이민자들을 뭐 쫓아낸다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은 미국의 이제 임금이 또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임금이 올라가고. 예,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인플레가 지금은 서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더 안 떨어지거나 오히려 좀 높아지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빨리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고 네. 실제로 지금 그 미국의 연방기금 금리의 어떤 선물 시장에서는 예. 내년도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걸 보면은 확실히 이제는 트럼프 정책의 어떤 수혜도 있지만 생각보다 이게 정말 현실화됐을 경우에 부정적인 영향, 또 이렇게 물가나 금리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걱정도 또 한편에서 조금씩 좀 그 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뉴욕 증시에 뭐 긍정적인 것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도 있다. 그런 게 지금 채권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채권 시장 10년물 금리가 4.5%까지 뛴 거는 정말로 높은 수준 아니겠습니까? 네. 미 연준이 지금 이 금리 인하 정책에 조금 이게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나요? 그럼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예, 아무래도 장기 금리가 이렇게 높게 올라간다라는 거는 그동안의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좋아서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중장기 인플레 기대가 높아지면서 또 미국의 장기 금리가 올라간 측면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금리를 더 많이 내려버리면 사실은 이제 인플레 기대가 더 빨리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 연준 FOMC가 다음 달에 한 번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년까지 한번 볼 때 다음 달은 그러면 어떻게 혹시 금리나 일반적으로 한 번 더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그런 예상이 조금 달라졌나요? 네, 최근 들어서 그 미국의 어떤 선물 시장, 금리 선물 시장에서의 확률을 보면은 예. 동결 가능성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걸 보면은 이제는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이 인하라는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갈 게 아니라 예. 이렇게 가다가는 한번 멈출 거다. 또는 뭐
그 12월은 건너뛰는 거 아니냐라는 시장의 우려들 또는 생각들이 조금씩 금융시장에 지금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내년 전망이 좀 달라졌다고 하는데 내년 그러면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은 원래 컨센서스 일반적인 전망은 어땠는데 그게 어떻게 지금 달라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원래 전망은 올해 이제 9월 달부터 해서 한 3번 정도 내리고 예. 내년에도 연말까지 예. 뭐 적어도 분기에 한 번 이상 내리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기준으로 해서 3.5% 밑으로 떨어질 거를 예상을 했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의 어떤 컨센서스의 변화,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 선물 시장에서의 변화를 보면은 3% 중후반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올해 금리를 내리고 내년에 한 2번 내지는 뭐 3번 정도 요 정도 로 금리 인하 속도가 굉장히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좀 예상하는 쪽으로 조금씩 기류가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이 그렇게 선반영돼서 실질 금리가 오르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지금 미국의 경기 상황을 봐도 그렇게 굳이 빨리 내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지금 좋다고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나온 그 미국의 물가 지표 예. 같은 경우도 둔화는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예. 지난달보다 전년 대비로는 약간 올랐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국의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도 예. 전월 대비해서 거의 0.4% 이상. 그러니까 이제 소비가 잘 죽지 않고 계속해서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활발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다 보니까 아, 이거 뭐 이렇게 되면 미국 경기가 나쁘지도 않은데 그리고 내년에 뭐 세금도 깎아준다는데 굳이 금리를 더 내려야 돼? 라는 생각들이 이제 시장에서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시청자도 그런 그 댓글을 좀 올려주셨네요. 실질 금리가 계속 오르는데 연준이 금리 인하하면 바보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금리가 실질 금리가 오르는데 뭐하러 연준이 금리를 낮추겠느냐? 네. 이런 인식들이 조금 확산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 금리 10년 국채 금리 아까 4.5%까지 뛰었다는데 혹시 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희 생각에는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 경제에 조금씩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오히려 이제 금리는 더 이상 못 올라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국의 10년짜리 국채 금리는 한 4.6에서 4.7%가 상단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어떤 금리의 모습만 보면은 앞으로의 어떤 금리의 인하에 대한 어떤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에서 지금 좀 그 이전하고는 다른 시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조금씩 부담이 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증시에 같습니다.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 지금 연준의 12월 달에 있고요. 또 이제 내릴 거라는 원래 예상이 많았는데 조금 바뀌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우리 금통위는 이달 28일입니다. 하는 금통위. 지난번에 한번 낮춘 이후에 우리 내수 시장이 안 좋으니까 한 번 더 내려야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내리기 어려울 거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지금 미국 금리 동향의 또 관계, 연계선상에서 본다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 28일 하는 금통위의 금리는? 사실 내수만 보면은 뭐 지금 한참 더 인하를 해야 되죠. 지금 워낙 자영업 정도 안 좋고 내수 경기가 GDP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저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늘려야 됩니다만은 한은에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은 어떻든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부담에다가 금리 차 때문에 발생하는 환율 영향 때문에 환율. 아무래도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하기는 좀 쉽진 않을 거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아마 동결 가능성이 높고 내년 1월이나 내년 3월 다시 1분기 때 금리를 다시 좀 내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쉬어가고 내년 1월이나 3월에 금리를 한 번 더 낮추지 않겠느냐. 우리 실질 금리는 그렇게 미국처럼 시장 금리, 우리 국고채라고 그러죠. 국고채 금리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는 거죠, 우리는. 네, 그렇습니다. 네. 워낙 내수가 썩 좋진 안 않고 좋으니까. 또 수출도 지난 2분기보다는 3분기 들어서면서 많이 둔화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질 금리 자체도 많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우리 금통위는 금리 이번에 동결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하셨고요. 이제 증시로 돌아보면 오늘 시장은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올 들어서 본다면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꼴찌, 참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글로벌 시장과 동떨어진 외톨이가 돼 있는데 이 코스피 코스닥
거의 뭐 올해 최저치에 세 개 종목 중에서 한 개꼴로 52주 신저가라고 합니다. 네. 사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우리 경제 상황이 그만큼 안 좋다는 거죠. 네, 뭐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이 트럼프의 어떤 정책에 있어서 저희가 그 받을 수 있는 어떤 피해 이런 게 다른 국가들보다 좀 클 거다라는 우려들이 먼저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저희가 저희 국내 기업들의 이익에 거의 연동이 되는 수출이 지난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꺾였습니다. 꺾였어요. 2분기. 예. 그리고 기업들의 이익도 증가율이 조금 확 둔화됐다 그런 네. 얘기죠. 그리고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조차도 2분기가 피크였고 3분기 들어서면서는 이제 피크 아웃, 그러니까 증가율이 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좀 눈에 보이니까 보통 이렇게 저희 한국 기업들의 이익과 수출 증가율이 고점을 치고 둔화가 된다라는 거가 나타날 때 저희 한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은 게 맞습니다.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런 상황인 거에다가 이제 트럼프의 정책이 이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한국 수출, 한국 기업들의 이익은 더 많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문제는 이제 주가가 그래도 저희가 고점 대비해서 한 16%, 17% 가까이 떨어졌는데 아직까지도 내년 기업 이익에 대한 이 그 눈높이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아,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 대한 전망이 너무 높게 지금 잡혀 있다. 네. 어, 어떻게 보면 내년도 기업 이익이 사실은 이제 올해가 피크고 이제 둔화가 될 게 거의 이제 자명한데 예. 아직까지도 내년도 기업 이익에 대한 컨센서스 증가율에 대한 예상치는 올해보다 내년에 기업 이익이 한 20% 늘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의 이익이 20% 이상 늘기는 되게 쉽지가 않아서 좀 눈높이가 조금 더 많이 낮아져야 주식시장의 어떤 저점 내지는 바닥에 대한 신뢰가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만약에 내년 이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20% 는다는 전제로 PER을 감안한다면 주가가 좀 여전히 주가가 아직은 조금 더 떨어질 여력이 있다,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네,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싸다라는 거에 어떤 기준은 결국은 실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의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실적 자체가 내년도에 아직까지 이게 정말 바닥이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없는 실적 수치이기 때문에 그만큼 밸류에이션에 대한 신뢰가 좀 약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되는 그런 분석이에요. 예. 예, 지금 우리 기업들 실적만 기준으로 보면 이게 진짜 아직 바닥에 왔나 갸웃할 수 있는 실적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우리가 전망하는 실적보다 더 낮을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정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쉽게 반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뭐 지금 우리가 지난 주말 금요일에 삼성전자가 급등했을 때 네. 실제 장이 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자사주 매입 10조 원을 이사에 의결을 했더라고요. 이 정도가 삼성전자 주가를 올릴 만큼 큰 동력이 되는 겁니까? 나름대로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제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의 소위 말하는 PBR이라고 그러죠. 네. 장부가 대비 주식의 가치가 0.9배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일이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 얘기는 삼성전자가 망하지 않으면 지금 주가는 싸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까지 빠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1 이하로 떨어진 PBR이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는 삼성전자가 정말 뭐 부도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반영한 수준이기 때문에 좀 과도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PBR이 1이 안 된다는 걸 좀 쉽게 설명하면 무슨 뜻입니까? PBR이 1이 안 돼. 주가 순자산 비율이 1이 안 된다. 지금 삼성전자 1이 안 되는데 어떤 의미인 거예요? 결국 지금 그 삼성전자의 어떤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보면은 뭐 공장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예금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순자산이 이제, 있는데. 순자산을 그 부채를 빼고 다 팔아서 지금 정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네. 이게 이제 주식으로 그 돌려줄 수 충분히 돌려주고 돌려주고도 남는다는 얘기인 거죠. 어. 그만큼 싸다라는 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돌려주고도 남을 만큼 주가가 떨어졌는데 안 오르렀던 이유는 미래를 조금 밝지 않게 보기 때문에 안 올라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사주를 산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주가가 싸다라는 거를 반영을 하는 거라는 의미에서 나름대로 좀 긍정적이고 그리고 어쨌든 이게 10조를 산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게 지난 7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예.
한 18조 정도 팔았습니다. 7월부터 지금까지. 예, 굉장히 많이 팔았죠. 네. 근데 이거를 어쨌든 내년 그 뭐 이맘때까지 1년 동안 앞으로 10조를 산다라고 하니까 적어도 외국인들이 지난 3, 4개월 동안 판 거의 절반 이상은 삼성전자가 스스로 사주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는 뭐 규모가 적진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주가가 싼 건 맞지만 네. 과연 그러면 삼성전자의 어떤 본질적인 경쟁력, 본질적인 어떤 그 메모리 시장이나 반도체 시장에서의 어떤 위상이 이 자사주 매입으로 좋아질 거냐라고 네. 보면 그거는 아닐 가능성이 별개 높다라는. 문제죠, 그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자사주 10조 원이 적지 않은 물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PBR이 1도 안 되니까 이런 기회에 조금 사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생각하는 분들. 저는 싸다고 해서 주가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결국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상당히 이제 주가가 싸져 있고 또 자사주를 산다는 얘기는 그만큼 회사에서 주식의 어떤 가치가 더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의미는 있다라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어떤 삼성전자의 주가가 다시 전고점을 회복하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전고점 회복하기에는.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고 트럼프 트레이드가 조금 주춤하면서 우리 코스피가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2,400선마저도 이제 무너지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 때 내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내년에 영향을 미칠 변수 그리고 내년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전반적으로 내년 초까지는 이 트럼프의 어떤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들 네. 때문에 조금 그리고 이제 수출이 아무래도 지금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코스피의 흐름도 좀 답답한 흐름을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러나 내년 한 2분기 정도 네. 그러니까 관세 정책에 대한 것들이 좀 더 분명해지고 또 각국의 대응들이 조금 더 뚜렷해지는 한 2분기 정도부터는 그래도 코스피가 더 나빠지기보다는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조금 개선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은 뭐 상저하고 이런 혹시 흐름을 예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뭐 코스피 밴드로 얘기한다면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내년 전망을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네, 그러니까 원래는 2,400에서 2,500을 크게 깨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좀 했었는데 그 트럼프 당선된 이후에 조금 낮춰서 저희가 이제 코스피 하단은 2,350 정도로 좀 잡았고요. 네. 이제 상단은 한 2,800 정도에서 2,900 사이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조금 이렇게 돌아선다면 좀 앞서서 달릴 분야는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그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내년에 그래도 좀 좋아질 수 있는 업종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와 관련된 업종들이 의외로 지금 2년째 기업들의 이익이 굉장히 좀 안 좋고 네. 또 막상 관세라든지 전기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우려들이 악재가 좀 많은데. 예,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오히려 내년에는 좀 그 2차 전지 쪽은 좀 이익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미국의 어떤 제조 부활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전력기기라든지 발전이라든지 에너지와 관련된 업체들은 그래도 상당히 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